오늘은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결합 극성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원소 주기율표이다. 맞죠? 전기 음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방향 잠깐 보겠습니다. 1번 C에서 D로 가는 경우는 맞죠?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틀린 것도 봐야겠지, 그치? 자, 커지는 방향 C에서 F로 가면 커진다라고 했는데 밑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틀렸고, 다음에 3번 D에서 F로 가면 커진다라고 했는데 D에서 F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D에서 F로 가면 작아지고요. F에서 D로 가면 커지죠, 그죠? 궁극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방향이 위로 가고 오른쪽 가는 건데 이거를 합쳐보면 대각선 위로 가는 게 전기 음성도가 커지는 방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가장 큰 전기 음성도는 B라고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18쪽에 있는 헬륨이거든요. 참고로 여기 18쪽 보이시죠? 18쪽은요 전자가 안정해요.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거든요. 요것들은 전기 음성도가 값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를 얘기하려면요 적어도 이온 형태로 결합하거나 아니면 뭐 공유 형태로 결합해야 되는데 비활성 기체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D죠, D. D 같은 경우는 플로린입니다. 플로린. 됐죠? 4.0. 다음에 AD 결합은, 자, A는 H고 D는 F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을 말하네, 그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서 이온 결합이다. 틀렸죠, 그죠? 전기 음성 차이가 뭐 좀 나긴 나는데 그렇다고 이온 결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유 결합이라 하는 거.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ACF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금속 원소이다. 그러니까 1쪽을 말하는 건데 A는 참고로 금속 원소가 아니죠. A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 아닙니까, 그죠? 얘는 금속 원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CF는 맞는데 A가 틀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이 땡. 다음에 니은 B하고 E는 전자를 얻기 쉬운 비금속 원소이다. 아까 설명했지만 E하고 B는 비활성 기체 아닙니까, 그죠? 비금속이란 것은 16쪽이라든지 17쪽에 있는 녀석을 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18쪽의 녀석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틀렸고. 다음에 CD 결합보다 FD 결합이 이온성이 더 크다라고 있는데, 자, 이온성을 설명할 때는 공유 결합 안에서 말하는 거야. 자, CD 결합 잠깐 보시죠. CD 같은 경우는 이건 누구냐면은 리튬하고 이제 플로린 말한 거야. 플루오린화 리튬. 다음에 FD는 뭐냐면요. 뭔지는 몰라도 여기가 뭐 세슘인데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F가 적어도 C보다는 전기 음성도가 작을 거 아닌가 거지.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F하고 뭐 여기 플로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세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이미 끝났어요. 지금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온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누가 더 크냐 이거지. 아무래도 극과 극에서 만난 녀석들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온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FD 결합이 이온성이 더 큰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전기 음성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 되겠고요. 다음에 별표 3번 친 거 좀 어렵습니다. 그림은 쉬워도 복합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이온결합 세 가지를 임의로 A, B, C 형태로 나타냈다. 그럼 누군지 이제 알아야지. A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뻔하지 않나? 얘는 이온결합이고요. B 같은 경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C 같은 경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A는 이온결합, B는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예, 맞죠? 옳은 것입니다. 다음에 2는 결합이 C와 관련되어 있다. 무극성 맞죠? 그죠? 정답이고. 다음에 CO2는 이산화탄소는 C의 결합을 가진 극성 분자이다. 자, CO2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지. 일단 결합 형태가 어떤 결합이냐면은 안에 델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그지?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분자의 형태는 뭐냐면요. 무극성 분자예요. 왜냐하면 쌍극장 모먼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C는 C의 결합이 아니고 B의 결합을 하고 있고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 완전 거꾸로 되지, 그지? 이거 함정이야. 잘 기억해. 그러니까 3번 틀렸고. 다음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가장 큰 결합은 아무래도 A가 아닙니까? 그죠? 이온 결합. 다음에 염화 암모늄은 A와 B의 결합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있는데, 자, 암모니아는 참고로 이런 형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은 이온 결합이 있지. A 형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B의 형태도 있다. B의 형태는요. N, H 이렇게 요 안에 N하고 H 사이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하죠. 존재한다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도 맞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네요. 다음에 4번.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두 원소 간의 전하 Q와 거리에 관해 나타낸 그림이다. 두 원소가 아니고 두 원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쌍극자 모먼트가 커지는 경우 줄 것이십시오. 커지는 경우 뭐가? 쌍극자 모먼트 뮤가 커지는 경우 작아지는 거 아니야? 커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공식 아시면 쉬울 건데. 뮤는 Q 곱하기 R. 기억나시죠? 비례 관계. 그러면 얘가 커지면 커지고 얘도 커지면 커지고 그래서 기응, 니응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질 때 요것도 맞습니다. 그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작아지면은 그만큼 뮤 값도 작아지는 것이고 같아지면은 아예 이건 제로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전기 음성도 차이도 뮤하고 비례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기응,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아니고 6번. 다음에 5번. 아래에 나열된 분자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자가 넘어가나? 자, 6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분자가 총 몇 개인지 찾아볼 겁니다. 극성 공유 결합은 두 원자가 다르면 되겠죠. 종류가. 그러면 H는 아닐 것이고 자, 일단 HCl OK 포함되고 CO2 안에 C하고 O 사이에 극성이 존재하죠. 그죠? 극성조율은 맞고 다음 암모니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물도 맞고요. 메테인도 C하고 O 사이에 극성 공유 결합이 있지, 그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4개가 아니고 1번은 5개가 되겠죠. 수소 분자 빼고. 다음 2번 쌍극자 모먼트 뮤가 0인 분자, 그러니까 전체가 무극성인 거. 자, H2 존재하죠. CO2 무극성 분자 맞죠? 그 다음에 CH4 메테인도 0이 맞죠, 그죠? 정답은 2번 맞습니다.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진 극성 분자. 극성 공유 결합이면서 극성 분자인 거. 그러면 일단 H는 땡 탈락. 그 다음에 HCl 극성 공유 결합 맞죠? 극성 분자 맞죠? CO2는 미안하지만 극성 공유는 맞지만 극성 분자는 아닙니다. 무극성 틀렸고 암모니아는 맞아요. 여기 포함되고요. 물도 맞죠? 왜냐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H 3개 있고 위에 비공유 있다 이거지. 이미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것 자체가 밸런스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물도 마찬가지 아닌가? 물도 이렇게 비공유가 있다 보니까 완전 눌러버리는 형태니까 이거지. 밸런스를 다 깨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CH4는 극성 공유 결합은 맞지만 무극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이 2개가 아니고 여기 세 녀석 3 틀렸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계속 조금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자의 구조 기초 문제 6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요걸 아셔야지 다음에 기본 문제라든지 심화학습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먼저 BeH2의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선형이죠. 180도. 자, 1번 분자의 구조는 삼연체가 아니고 선형이고요. 색깔펜으로 할까? 선형.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아니죠, 그죠? 요건 없습니다, 지금. 다음에 4개의 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공유 전자쌍 개수가 4개가 아니죠. 2개. 공유 전자 개수는 2개이다. 틀렸죠?
개수는 4개 아닙니까? 그죠?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예, 맞습니다. 베릴륨하고 H 사이에 이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 아니거든요. 요게 극성 공유 결합. 예, 맞고요. 그런데 극성 분자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지, 그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이 다른 똑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BF3의 분자 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분자 구조는 삼각뿔이다 라고 있는데 요거는 삼각뿔이 아니고 평면 삼각형입니다. 삼각뿔은 그 암모니아 같은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는 경우로 말하는 거야.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암모니아도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진다. 틀렸죠, 그죠? 암모니아가 그 삼각뿔이야. 삼각뿔. 그치? 다음에 1번 틀렸고 3번 3개의 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예, 하나, 둘, 3개 아닙니까? 동그라미. 따라서 공유 전자 개수가 6개 맞죠. 정답.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라고 있는데 B하고 F하고 다른 원자 아닙니까? 그죠?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하죠. 동그라미. X고 하지만 전체 쌍극사 방향이 셋 다 다른 방향으로 균일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선생님, 얘하고 대적할 만한 힘이 누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간단해요. 요게 대각선에 하나, 2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힘 방향을 합쳐보면 벡터 값이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양쪽 힘이 만들어낸 산물이야. 요 힘하고 이 파란색 힘하고 같다는 뜻이지. 그래서 상쇄가 된다 하는 거. 다음에 3번 메테인의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 못 옳은 것은 자, 메테인 정사면체 맞죠? 전부 다 109.5도야. 1번 동그라미.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중심 원자 보이시죠? 이 안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나요? 없죠. 틀렸고 8개의 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틀렸죠. 4개의 공유 전자쌍이고요. 공유 전자 개수는 8개 맞죠. 다음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얘 C하고 H 사이에 극성 공유 결합 맞죠? 그죠? 동그라미. 사이화탄소도 분자 구조가 똑같다라고 있는데 얘 맞습니다. 얘도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 됐죠? 1번, 4번, 5번, 6번. 다음에 4번 문제. PCl5의 분자 구조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못 옳은 것은 드디어 삼각 쌍뿔의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삼각뿔이 아니고요. 삼각 쌍뿔이에요. 그러니까 삼각 쌍뿔하고 삼각뿔하고 이렇게 명칭을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1번 틀렸습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아직은 존재 안 하죠. 다음에 5개의 공유 전자쌍 동그라미. 따라서 개수가 10개 맞고 다음에 무극성 분자이다. 예, 맞습니다. 일단 위아래 힘이 상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한쪽이 놀러 가면요. 요 두 힘을 합친 힘의 방향이 이게 나오거든요. 생산물이. 얘하고 힘이 같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상쇄가 됩니다. 무극성 맞습니다. 맞고. 다음에 P하고 Cl 중에서 델타 마이너스는 P에 해당이 된다라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요거는 Cl이 델타 마이너스고요. P 같은 경우는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아시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5 델타 플러스야. Cl이 5개니까. 자, 다음 5번 문제. 자, 5번, 6번은 드디어 비공유 전자쌍이 관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물을 잠깐 보시죠. H2O. 이거 정사면체 아니죠? 구분형인 거 배웠죠? 그리고 비공유끼리의 각도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결합각이. 다가 각도가 제일 크다 하는 거. 이제 그 정도 내용을 알고 들어가자 이거지. 1번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예, 바로 나왔네요. 됐고. 다음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예, 이미 두 쌍이 존재하네요. 그죠? 정답. 2개의 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예, 여기 HH 보이시죠? 존재합니다. 결합각의 크기는 가나다 순이다? 아니죠. 거꾸로죠. 다가 제일 큽니다. 비공유끼리의 그 각도가 제일 크고 공유끼리의 각도가 제일 작고 완전 반대죠. 다음에 가는 109.5도보다 작을 것이다. 예, 이미 두 비공유 때문에 압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러진 형태야, 그지? 원래 정사면체가 109.5인데 비공유가 관여하다 보니까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가의 각도가
104.5인가?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입체수는 2라고 있는데 입체수의 정의가 뭡니까? 공유 전자쌍 플러스 비공유 전자쌍의 개념 아닙니까? 그러면 2 플러스 2 아니가 물은 총 4가 되겠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암모니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암모니아는 분자 구조가 삼각쌍뿔이다. 틀렸죠? 삼각뿔입니다. 삼각뿔. 삼각쌍뿔은 밑에 뭔가 한 개 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각뿔하고 삼각쌍뿔 헷갈리면 안 돼. 삼각쌍뿔은 밑에까지 있어야 가능한 구조야. PCl5가 삼각쌍뿔이고 암모니아는 삼각뿔이야. 꼭 기억해. 다음에 2번.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예, 당연하죠. 이거 한 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3번. 3개의 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예, 하나, 둘, 셋 있죠. 동그라미. 결합각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작다. 나가 크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 서열 기억하시죠? 비공유하고 비공유끼리 결합각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공유끼리 각하고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비공유하고 공유 사이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열 정리 끝났습니다. 1등, 2등, 3번인데 자, 가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서열 3위에 해당되고요. 나 같은 경우가 서열 2위 아닌 거죠. 그래서 나, 가 중에서 나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는 109.5도보다 작을 것이다. 예, 맞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109.5도인데 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눌러버리지, 그치? 그래서 움츠러드는데 이때 움츠러들 때 아마 107도까지 갈 거예요. 실제로.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대신 H 플러스가 오게 된다면 이 각도가 얼마 되는데? 109.5도. 거기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입체수는 3이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4죠. 그 근거는 공유 3개에 비공유 하나까지 포함해서 4가 나온 거야. 아시겠죠? 다음에 분자구조 기본 문제를 할 거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마스터를 좀 하시고 여러분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